오늘은 이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요, 제일 수행에서 좀 이제 첫 출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자기 자신의 이제 실제 모습을 보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기가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에 대한 그런 집착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을 이제 좀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보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수행이 크게 이제 발전을 안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를 좀 속인다고 할까요? 이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포장된 또는 왜곡된, 전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첫 단추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첫 단추가 이제 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또 자기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얻는 것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이제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저 뒤에 보면 이제 그 불기자심이라는 말이 보이네요. 이게 그 간판에 저게 이제 성철 스님이 좋아하시던 글귀였는데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저 기자가 속일 기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제 자기한테 실제 자기 모습이 어떤 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제 들여다보고 그걸 직면하고 그거를 이제 보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뿌리가 썩어 있는데 나무가 잘 자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뿌리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사실 이 수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썩어 있고 뿌리가 이제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뭐 좋은 거름을 주고 좋은 물을 주고 뭐 아무리 잘 가꾼다 해도 그것이 사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도 되게 오랫동안 이제 몇십 년을 수행을 했는 사람도 실제 자기 모습을 정확하게 대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자기가 적당히 이제 타협을 하고 자기 모습에 대해서 적절히 그냥 이렇게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지, 자기 모습을 이제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직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이제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은 이제 나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모든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는 그 개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나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나라고 개념 지어져 있는 그것이 어떻게 그런 이제 나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또 그것이 일어나는 원인은 또 뭐고 이걸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경전에 마지막니까라는 경전에 보면 그 꿀덩어리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꿀덩어리. 이거는 이제 경이 너무나 이제 좋은 법문이라서 마치 이제 배고프고 배고픈 사람이 이제 꿀을 맛을 먹어도 이렇게 달콤한 걸 느끼듯이 이제 이런 법을 들으면 이제 이게 굉장히 큰 이익이 된다는 의미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꿀덩어리 경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 원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내가 다투지 않는 법을 설한다 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처님 법문을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설하신 것을, 그거를 이제 마하가짜야나 존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가전년이라고 알고 있죠. 마하가전년 존자가 이렇게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이제 이 꿀덩어리경입니다. 그래서 그 꿀덩어리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아상,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라고 하는 그 자아라는 개념, 이 자아라는 개념이 이제 형성되는 그 과정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경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자아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굉장히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뭐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를 이제 비워야 된다, 공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원래 없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개념 지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이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 그게 실제 있는 것이 뭐 사라지거나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나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나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이 꿀덩어리경을 좀 살펴보면 나라고 하는 그런 것은 실제 하는 뭔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관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원래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놓고 그것이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이제 집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것이 있는 것이 사라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보통 이제 경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무아를 설하면 보통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내가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면 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사라지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있다고 집착하는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소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은 적나라하게 비유를 해서 뭐 깜깜한 방에 검은색 벽을 가진 깜깜한 방에 있지도 않은 검은 고양이를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죠. 사실 그거는 이제 하나의 개념이다. 이거를 이제 이 꿀덩어리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아라는 개념은 하나의 이제 여기서 이제 자아라는 개념 자체를 구체적으로 설하는 건 아닌데, 그런 우리가 인식이라는 것의 어떤 그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가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첫째는 이제 그 감각 접촉에 의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만나고 그 대상과의 만남 속에서 이제 우리 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데, 그 식이 작용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그 첫째는 이제 감각 접촉을 통해서, 만약에 그런 감각 접촉이 없다면은 어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인식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지, 표상을 취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제일 대표적인, 어릴 때는 나라는 개념도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그죠? 어린애 때는. 근데 이제 맨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자꾸 부릅니다. 그죠? 그런 귀로서 오는 감각 접촉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맨날 거울을 보거나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걸 나와 동일시합니다. 그 이름하고. 그죠? 홍길동이다 그러면 이게 홍길동이라고 계속 듣고 또 그 모습을 이건 홍길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상을 자꾸 취하는 거죠. 이미지를. 그러다 보면 이것이 바로 나다라는 개념이 계속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지는데, 첫째 이제 그런 감각 접촉을 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감각 접촉을 하면은 이제 느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나면은 거기서 제일 먼저 이제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상은 내가 원하는 대상이다, 원치 않는 대상이다, 이런 것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대상에는 보통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고, 원치 않는 대상에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고, 뭔지 모르는 데는 보통 평온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느낌이 일어날 때 보통 이제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하고 싫어하는 것을 거부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 좋아하는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그 느낌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면 인식이 일어나죠. 왜곡된 인식이 일어납니다.
그 인식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 또는 표상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우리가 밤중에 가다가 이제 그 긴 나무 토막 같은 걸 이렇게 구부러진 이런 나무 토막 보면 그 뱀인 줄 알고 섬짓 놀라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다 인식의 작용입니다. 우리가 그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그 우리가 의식 작용인데요. 대상에 대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충 이제 저거는 저런 비슷한 모습을 한 건 뭐다 이렇게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이제 뭉뚱그려서 아는 거 이거를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그 대상에 적당한 이미지를 취해서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길고 기어가는 동물을 우리가 뱀이라고 인식을 해놓으니까 그거는 이제 아주 정교한 게 아니거든요. 이 인식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 토막이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그걸 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과정에서 왜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 이제 깨어있지 못하면 왜곡이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산야비파사나 그래서 인식의 왜곡, 인식의 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제 감각 접촉이 있으면 느낌이 있고 또 그 느낌이 있으면 뭐가 일어나면 그런 인식이 일어나요. 인식이. 그러면 그 인식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일 쉬운 예로 이런 시계를 갖고 보면 시계하고 감각 접촉이 일어나고 시계에 대한 느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느낌과 더불어서 이 시계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거에 대한 생각이 벌어집니다. 그죠? 이 이미지에 대해서 저건 좋다, 나쁘다. 저거는 마음에 든다. 아니, 저거는 뭐 색깔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저거는 어디서 샀었고, 뭐 이런 이제 이거에 대한 생각이 시작되고 그 생각이 계속 이렇게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빠빤짜라고 하거든요. 빠빤짜라는 거는 이제 계속 생각이 분화되어 나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생각에서부터 또 그 다음 생각. 여러분 많이 경험해보죠. 그죠? 이걸 우리 이제 중국에서는 이걸 분별 망상으로 보통 번역하죠. 그 초기 불전 연구에서 이걸 사량 분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이 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량하다 이런 말은 옛날에 중국이나 뭐 아주 옛날에 쓰는 말이지 요즘에는 별로 안 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막 망상, 쓸데없이 벌어지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또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지혜가 바탕이 된 게 아니라 어리석음이 바탕이 돼서 일어나는 생각이 바로 분별 망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생각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게 뭐야 되냐면 그것이 고착화되는 거죠. 그죠? 이 완전 이제 막 견고하고 고착화돼서 나중에 그 깨기도 힘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나중에 누가 이제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절대로 그거를 이제 놓지 못하는 거죠. 생각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 생각이 반복되면서 그 생각에 대한 확고한 그런 이제 신념, 확고한 어떤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걸 바꾸는 게 어려워요. 이런 상태가 이제 소위 말해서 그 빠빤짜 싼냐 쌍카라 그래갖고 그 인식의 덩어리, 인식의 무더기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고착화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개념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고정관념이 이제 이 결과만 놓고 봐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결과만 놓고 봤는데 이것이 만들어질 때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감각 접촉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과의 만남이 지속되는 이런 게 없으면은 이런 개념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런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다. 이거 만들어진 거. 형성된 것이다.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런 감각 접촉이 없었다면 자아라는 개념도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애를 갖고 아까 제가 비유를 드렸는데 어린애가 처음에 이런 외부와 만남, 감각 접촉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면서 우리가 뭐 세상과의 만남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계속 그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이걸 나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견해에 대한 집착도 일어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맞다. 그런 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생기고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고 이런 존재를 내가 그동안 감각 접촉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생각들 그리고 그 자기 모습 이런 것들을 나라고 집착하게 되고 거기서 자아의 개념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아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예요. 실제로 뭐 그런 자아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감각 접촉을 우리가 어떤 대상과 만나고 그 대상에 대한 느낌과 생각이 진행되면서 그 생각이 자꾸 반복되고 하면서 만들어진 고착화된 하나의 개념이다. 개념, 관념이고. 이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바라본 우리가 자아라는 개념의 실상입니다. 실상. 우리는 자아라는 것을 마치 이제 실제하고 영혼이니 뭐니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여러분들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생각.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다면 그런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은 거였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경계성 성격 장애인가 뭐 그런 이제 그 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실제가 아닌 것을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완전히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른데 자기 생각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한번 형성이 되면 이걸 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실체를 보지 않으면 이걸 깨지는 데는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것도 이런 건물도 그렇잖아요. 건물을 하나 이렇게 지어 놓고 나면 깰 때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집을 짓는 것 이상의 또 노력도 들어갑니다. 그 집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깨기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개념 같은 것도 그거를 버리려고 할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냥 내가 버리고 싶다고 해서 싹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버려지는 과정에서 오는 비세속적인 고통 같은 게 있어요. 일종의 우리가 담배나 이런 걸로 치면 뭐겠어요?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버려지는 데서 오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죠. 특히나 이런 자아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지금 한 30년, 40년, 50년을 그 자아라는 개념으로 계속 집착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에 대해서 즐거워하거나 환영을 가지거나 집착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탐욕의 이제 잠재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빨리어가 아누사야라고 그러는데 아누란 말은 뭐뭐에 누워 있다, 잠재돼 있다 또는 이제 따라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속에서 이제 드러나지 않지만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뭔가 계속 이제 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지금 탐욕이 아니란다 해서 여러분이 탐욕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런 탐욕이라는 탐욕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만 만나면 탐욕은 다시 일어나는 이런 걸 우리가 잠재 성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이미 만들어진 그런 이제 관념, 개념에 대한 집착, 즐거움, 환영, 이것이 실제라는 환영, 그리고 집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고, 그것이 없다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게 이제 발붙일 틈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란이고 해탈이고 깨달음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이것의 이제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자아의 개념이 형성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이제 사실로 받아들이는 왜곡된 인식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이 왜곡된다 이거예요. 이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이걸 나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그거에 대한 집착과 더불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서 이제 크게 작용을 하면서 이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작용을 합니다. 이건 가장 밑뿌리에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밑뿌리에는 이런 우리가 왜곡된 자아라는 개념 또는 포장된 이런 이제 자아라는 개념이 형성되면 또 이 자아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탐욕, 가래 이런 거에 의해서 계속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버리고 이러면서 실제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모습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드러내는 이런 게 이제 포장된 거거든요. 왜곡된 것이고 전도된 것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좋은 것만 이렇게 좋은 것은 내 모습이라고 쉽게 인정을 하고 이제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것은 이렇게 저 멀리 외면해두고 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누가 지적을 하거나 이러면 그거에 대한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거부하고. 그게 이제 자기가 포장되어 있는 이 모습을 놓지 못하는 거죠. 집착이 있다는 건 결국 뭐냐면 포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집착이 없으면 쉽게 포기가 되는데 이게 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자기가 왜곡된 이런 모습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나 이런 걸 듣게 되면 이게 잘 흡수가 안 되는 거죠. 뭔가 듣긴 들었는데 이 귀에서 이래 듣고 이래 쓱 흘러가 버리지 자기 마음 속으로 확 들어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밑뿌리에서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런 자기를 부정하고 싶은 이런 자아를 부정하는 이런 법에 대해서 거부감이 자리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런 이제 왜곡이 일어나는 첫 번째는 그 현상에 대해서 잘못 보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된 것이라고 보지 않고 이것이 마치 실제인 거라고 생각하는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 뭐냐면 이건 잘못 아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런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이 먼저 바탕이 돼서 자기가 잘못 본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집착하는 이런 이제 가래가 함께 하게 됩니다. 이 가래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왜곡된 개념들을 견고하게 하고 더 이상 점점 더 견고하게 해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뭐 거의 손대기 힘든 정도까지 가게 되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뭐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같았으면 그런 걸 조금 그렇게 경고하게 되지 않는데 어리석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미 형성된 자아라는 개념이라든가 또 자기가 살면서 생각을 가져왔던 것에 대한 그런 견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 자신은 자기를 좀 좋은 것만 보고 싶어 하거든. 근데 남들은 그렇게 자비롭지가 못합니다. 남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안 좋은 걸 보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볼 땐 되게 객관적으로 잘 보이지만 자기가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자기 모습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이거를 아니라고 이렇게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면 그거 아니야. 네가 나를 모른다. 나를 이제 이렇게 잘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한다. 이렇게 부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또 막 화를 내고 자존심이 상해가고 또 괴로워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자기의 실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객관적으로 들어간 실제의 모습은 대부분의 경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만 보게 되지
이게 깊이 수행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갭이 커져요. 자기가 미쳐보지 못한 자기 모습들은 소위 말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아까 말했던 잠재 성향입니다. 자기는 잘 몰라. 잘 모르면서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막상 이제 우리가 수행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유치하고 비굴하고 또 아주 작은 이익에 집착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또 자기 견해에 집착하고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짜증이 많고 화도 많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수행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자기 실제 모습을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직면하고 살아가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이거는 대부분은 자기가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내가 이런 모습이고 싶은 원하는 모습의 어떤 그 개념 속에서 이래 살아가는 거지 자기 실제 모습에 직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이 밖으로만 향해져 있기 때문에 밖으로만 향해져 있을 땐 절대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여도 자기 눈에 있는 습관은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결점이나 자기의 문제점 같은 거, 허물, 이런 것들은 전혀 보려고 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다른 사람의 문제점은 계속 보고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자기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남한테 돌리는 거죠. 저거는 저 사람이 이래서 문제고 또 저 사람이 또 저거는 이 상황은 이 회사가 이래서 문제고 이제 그런 식으로만 다 돌리는 거죠. 물론 바깥의 대상에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자체가 번뇌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회는 어차피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자기를 보고 자기도 보면서 이제 자기 문제를 자기가 일단 바르게 된 다음에 바깥을 봐야 그게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자기의 왜곡된 건 보지 않고 남 탓만 돌리다 보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꼬이기만 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포장된 그 실제가 아닌 자기 모습에 만들어지는 것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뭐냐 하면 어리석음입니다. 최초의 시작은. 나라고 하는 것도 없는데 이제 나가 있다고 일단 생각하는, 나가 있다고 받아들이는, 나가 있다고 아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딱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는 이게 집착입니다. 가래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원인이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음과 가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어떤 그런 이제 왜곡된 삶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밑뿌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외적인 거에만 자꾸 우리가 마음을 가지게 되면 뭔가 문제는 계속 이래 반복됩니다. 뭔가 또 이렇게 좀 해결했다 그러면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데 그 패턴은 똑같아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뭔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래 했는데 또 다음에 다른 상황에 부딪혀보면 자기가 반응하는 방식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위대하신 거는 이제 바로 뭐냐 하면 이런 문제를 밖으로 향하게 한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 실제 그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근원적인 건 뭐냐? 바로 무명 때문이다. 어리석음. 이것까지 보는 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무명에 대해서까지 들여다보는 건 조금 수행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두 가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이 자아라는 개념, 나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건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거. 실제로는 여러분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반복될 뿐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하나의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거를 실체화하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제 일어난 것이지, 실제로는, 실제 여러분 상황을 보면 그 마음을 이제 우리 실제 삶이라는 걸 뜨다 보면 계속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변하고 있는 이게 실제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이 정도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이 이 자아를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제 다른 방식이 되는 거죠.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만 해도 어리석음을 버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집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포장된 이것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뭔가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뭐겠어요? 실제 그러면 이게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하고 실제 모습은 다르단 말이에요. 제일 대표적으로 뭐 여기 대부분 결혼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결혼하기 전에 그 애인으로 사귈 때 그 배우자의 모습하고 실제 같이 살면 많이 다르거든요. 맞아요?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해보면 완전 다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가끔씩 만나서 데이트를 할 때하고 같이 일거수일투족이 노출되는 상황에 드러나는 건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그래요. 스님들도 그냥 어쩌다 만나면 되게 좋아요. 근데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살다 보면 서로가 그러면서도 서로 사이 좋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 보거든요. 모든 그 사람의 모습이 다 노출이 돼. 여자들도 그렇죠. 가끔 데이트할 때야 자기를 포장할 수 있어요. 조심하니까. 근데 매일 하루 종일 사는데 그 포장이 안 되거든. 그 정도 알아차림이 되려면 굉장한 내공이 있어야 돼요. 조금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팍 풀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게 포장이 안 됩니다. 같이 살게 되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포장하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기 모습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는 제일 큰 방법은 이게 우리가 이제 막연히 이제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행이라는 것의 첫 출발점이 밖으로 향해 있던 마음은 이제 자기 마음을 보는 건데 그 마음을 자기를 관찰할 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마음의 그런 이제 성향을 파악하는 겁니다. 실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냥 막연히 나라고 생각한 것이 이래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뭐 저기 다니다 보면 나도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나도 수행을 잘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도 나름대로 나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자기를 보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나를 본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걸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보는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하면 이제 실제 자기의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실제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을 가도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본다는 것은 생각의 흐름이거든요. 그냥 나는 그런 것 같아라고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고 또 무슨 일이 발생하고 나면 뭐가 드러났을 때 나한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자기 모습을 본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거는. 우리가 세속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세속에 성공했다고 그 사람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 정치가도 보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뻔히 다 아는데 나와서 저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나는 그런 일을 단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며칠 지나면 다 밝혀지거든요. 뻔히 잘 그래놓고 그 대중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는 게 그러면서도 자기는 또 이거 뭐 그런 것을 위기를 자기가 그때 제대로 뭐 못했다고 생각 남의 탓으로 돌리지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게 나이가 먹고 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된 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실제 모습에는 절대 접할 수 없어요. 그 모습에는 전부 자만과 어리석음과 가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자기의 모습을 왜곡된 모습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실제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 밖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세상과 반응하고 있는지, 세상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 그 세상과 만나는 그 마음에는 뭐가 숨어 있는지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이루어져야 실제 자기 모습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이제 우리 자기를 본다는 게 결국 뭐냐면 자기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거 빼면은 자기라고 할 만한 거는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은 정말 너무나 대단한 분입니다. 감각 접촉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사실 우리에게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벌써 수행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질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 자기 자신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실제 위파사나 수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 자신을 보면서부터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제 자기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는데 이게 첫째는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우리 마음이라는 게 참 자기 합리화를 잘하기 때문에 자기 모습을 이제 액면 그대로 보기보다는 또 이 자기를 관찰하면서도 자기에 대해서 좋은 거는 좀 취하려고 하고 원치 않는 것은 이제 안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계속 작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데 와서 이제 수행할 때는 또 자기를 보는 것 같지만 또 실제 자기 현장, 자기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패턴으로 다시 환원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 패턴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는 또 안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실 상당히 자기를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진짜로 자기를 이제 보기 위해서는 너무 혼자만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 스님들이 출가를 하면 처음에 5년 스님들도 숲속에서만 수행을 한다 하지만 처음에 5년간은 계율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스님 밑에서 계율을 이제 배우게 되어 있고 그 대중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중생활을 하고 또 탁발을 나가잖아요. 옛날에는 그 탁발이라는 게 계속 이제 뭐 어떤 상황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남한테 얻어먹으려면 그때 내 막 자존심이 올라오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어디 가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막 외도들의 비난도 받고 욕도 얻어먹을 때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이 땡중아 왜 밥 얻어먹으러 왔느냐 막 이렇게 욕을 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마다 이제 내 마음의 그런 변화나 그럴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보면서 자기 실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다양한 경계에 노출돼 가지고 그런 경계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을 관찰하지 않으면은 되게 그 이제 수행도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막 어떤 선방에 가서 앉아 있으면 고요하고 편안하니까 그걸 내가 이제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자기가 이제 자기 모습을 본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편안함에 안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을 이제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는 이런 대중들하고 같이 수행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보통 이런 번뇌라는 게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계 맺지 않고 혼자서만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게 좋아요. 때로는 혼자 있고 너무 혼자만 있는 것은 제가 볼 땐 별로 소득이 없습니다. 스님들도 10년 정도 뭐 적어도 절에 들어와서 한 10년 20년 지내지 않은 사람이 혼자 토굴에 가는 걸 권장을 안 합니다. 자기 공부가 확실하게 자리가 잡힌 사람들이 이제 토굴에 가서 공부하라고 그러지 혼자서 스승도 없이 그렇게 혼자서 공부하는 거의 99.9%는 안 좋은 쪽으로 갑니다. 자기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경험한 걸 과다하게 생각을 하고 그게 집착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자기 실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차라리 자기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볼 수가 있는데 내가 뭘 안다는 생각이 들면 더 위험합니다. 이거는. 내가 아예 뭐 수행을 잘 모르니까 배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뭐라도 들으려고 할 텐데 내가 이미 뭘 안다고 생각하면 아예 듣질 않거든요.
그 자기한테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 남한테만 자꾸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를 알아차림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그 자기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노출이 돼야 그게 이제 공부가 되거든요. 너무 이제 혼자만 있고 이런 것은 사실 그런 데서 자기를 노출하기는 어려워요.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도 뭐 이제 주로 이제 수행처소에서 많이 있었는데 그런 수행처소에 있다 보면 사실 별로 그런 데서 있는 거하고 또 이런 이제 내가 선언을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어요. 근데 이런 데서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서는 별로 그런 자극이 그렇게 강한 자극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데서는 굉장히 다양한 자극들 그리고 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자극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수행이 힘이 없는 데서 이런 데 있으면 그런 데 휩쓸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또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이런 다양한 경계를 접하면서 자기가 정말 예전에 미쳐보지 못했던 자기 모습도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자기를 이런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하고 이럴 때도 가급적이면 너무 혼자만 하지 말고 이런 대중들 같이 수행하는 대중들 속에서 노출되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끔 보는 거하고 가끔 볼 때는 이제 보면 다 사람들이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한번 같이 이래 만나고 이제 무슨 절 일을 한다거나 같이 일을 해보면 그럴 때 이제 자기 본질 풍광이 드러나거든요. 자기 속에 있는 습성, 경향성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비판적이에요. 모든 걸 막 나쁘게만 봐. 또 어떤 사람은 막 뭐 또 자기 생각을 막 너무 강조하거나 주장하고 그런 것 속에서 이제 따듬어지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막 그러던 게 수행과 이제 겸비가 하게 되면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따듬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 뭐 초보자 때는 너무 막 수행한답시고 혼자만 있는 이런 것보다 도반들과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또 그런 약간의 뭐 일도 하면서 같이 그런 데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니 이런 것도 자기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도 좀 관찰해 가면서 수행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 이제 우리 선에서 이제 가끔씩 행자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 저는 이제 바로 출가하지 말고 여기서 한 6개월이나 적어도 6개월이나 한 1년쯤 있다 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그렇게 가까이서 같이 생활을 하면 이건 아침 눈 뜨고부터 저녁 때까지 같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이 실제 모습이 다 드러납니다. 이건 포장될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정도 알아차리면 안 되거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아차리면 되면 그건 도인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생활하다 보면 자기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도 드러나게 되고 그게 이제 또 수행하는 사람 눈에는 금방금방 포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실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첫째 이제 이런 모습에 접하면 제일 먼저 겪는 게 뭐냐면 괴로움입니다. 괴롭거든요.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고 이렇게 못난 인간이었나 또는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었나 내가 이렇게 옹졸했나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보통 반응의 형태가 어떤 사람은 여기서 튕겨나가 버립니다. 아이 뭐 차라리 공부 안 할 때가 행복했는데 수행을 하니까 더 괴롭다 이거죠. 이럴 바에 난 수행 안 하고 그냥 뭐 적당히 감각적 욕망이 누리고 살란다. 또는 다른 데 가서 이제 여기는 나하고 안 맞다. 다른 데 가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뭐 화재나 도둑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여기 있다고 일어나고 여기 있다고 안 일어나고 저쪽에 있다고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망간다고 해서 그게 뭐 도망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전쟁이야 도망가서 어디 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어디 가도 따라다니고 그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거를 이해한 사람은 도망가지 않고 직면합니다.
여기가 이제 수행의 어떻게 보면 분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수행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적당히 살아가느냐. 이거는 자기의 민낯을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자기 마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싫지만 지금까지는 뭐 이제 소위 말 여자들도 뭐 화장한 얼굴하고 민낯이 다르잖아요. 실제 자기 모습, 전혀 포장되지 않은 그 모습을 그대로 직면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전히 다른 이제 수행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자기 모습을 부정하는 게 이거 어리석음입니다. 집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어리석음이 있고 집착이 있으니까 이걸 부정하는 거거든요. 난 이러고 싶어. 근데 이걸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지혜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것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고성제에 대한 통찰입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 지혜가 생긴 거거든요. 그거는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축복하고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걸 괴로워해요? 내가 미처 모르고 살았으면 여러분 세세생생 그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자기 실제 모습을 보는 순간부터 이제 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포장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은 절대 안 바뀝니다. 바뀌는 척 할 뿐이에요. 그 남 앞에서 이렇게 내가 좀 고고한 척 하는 거지 실제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옆에서 누가 그러면 막 속에서 뿔뿔 끓고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런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겉으로 그냥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런 건 수행이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기 마음이 아니라 포장되고 자기 스스로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이제 직면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누구나 겪는 겁니다. 자기 내면을 관찰하기 시작을 하면 자기가 이전에 몰랐던 자기 모습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허물 같은 그런 생각들이,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걸 피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덮어두는 거거든요. 문제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덮고 딴 데로 간다. 그러면 딴 데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거를 이제 지금 당장은 마음이 편해질지 모른다. 그 문제는 나중에 또 진짜 수행을 하려면 또 똑같이 부딪혀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그걸 안 겪고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결국은 아까 말했던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게. 근데 거기서 이제 도망가지 않고 그걸 직면하게 되면 이때부터 사람이 완전 바뀝니다. 새로운, 그러니까 이건 도망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도망갈 데는 너무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갈 거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이걸 도망가지 못하니까 이걸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인정을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정말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완전 수행에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은 허상이었구나. 그건 실제의 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제 자기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보통은 그게 어려워서 못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지. 도망가고 싶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계속 지속되면은 그건 뭐 수십 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게 변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변합니다. 자기가 지고 있는 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딱 직면을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직면하는 게 첫째요. 도망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대로 직면해야 됩니다. 이거는 도망을 가면은 평생 동안 도망 다녀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볼 때마다 또 도망가 이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자기 모습을 직면하면서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인정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좋은 거는 막 인정하고 싶고 좋지 않은 거는 막 이렇게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좋든 나쁘든 자기 모습입니다. 그게 실제고 그게 자기 진짜 모습이지. 좋은 것만 모아놓은 거 이거는 환상입니다. 환상.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고 어떤 생각으로서 형성된 거지.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실제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보게 된다 이거예요. 실제 마음을. 그거는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삶이 변해요, 삶이. 그걸 보고 나면 이제 출가해도 괜찮습니다. 출가해도 이제 그때는 자기가 이제 이 공부로 환원할 수 있거든요. 모든 문제를.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데서 그거를 이제 소재로 쓸 수 있고 자기가 부딪히는 그 상황 실제를 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반응 그걸 이제 자기 모습 보면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 나가고 익히는 거죠. 노하우로 익히는 거죠. 실전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행은 생각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다 저렇다 생각하는 이거는 그냥 관념이에요. 관념, 생각이고. 근데 실제로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 이건 실제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러고 내가 평소에 자기 마음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경향성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자기 마음의 그런 경향성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성도 보게 되면 그게 실제 자기 업을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걸 관찰하게 되면 그게 이제 수행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를 알아차리다 보면 첫째 이제 직면하는 게 자기 모습과 직면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바로 부딪혀야 됩니다. 이 직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도망가봐야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도망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냥 자기가 괴로우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원치 않는 생각 이런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수행하는 목적은 어떻게 해요? 괴로움으로 벗어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괴로움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 정체를 모르고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직면을 하게 됐다는 것은 이 정체를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이게 도망갈 일이냐 이거예요. 축복하고 좋아해야 될 일이지. 내가 그거를 오히려 더 반기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내가 이거 내 모습을 보지 못했으면 몇 급 동안 또 이거 또 헤맸을 텐데 내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구나 하고 이걸 행복해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물론 조금 아프긴 하겠죠. 그런 아픔은 있겠지만 그거는 사소한 거다 이거예요. 그걸 봤다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는 시작이고. 그래서 그거를 직면하고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진짜 이제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런 테크닉 뭐 일어나는 걸 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마음의 변화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마음이 잘 보입니다.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보고자 하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아직 마음에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그거는 뭐예요? 자꾸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인정 안 하고 싶고 이러니까 안 보게 되는 거죠.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거를 직면하고 인정하는 거. 이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짜 발전시키는 일이라 하는 것을 좀 잘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장된 나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삶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또 자기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런 삶이지 그게 진짜 삶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이런 불교를 공부했고 또 불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자 한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좀 제대로 들여다보고 자꾸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거나 또 합리화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이제 본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직면하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불교 수행 사성제의 시작인 바로 고성제입니다. 고성제. 이 고에 대한, 고의 진리를 이해하는 거고, 결국은 자기 모습을 봐야 이 내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모든 고가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그게 이제 수행이 이제 진짜 수행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보지 못하면 계속 이제 헤매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이제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원래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으로 만든 개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그런 개념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만들어진, 이거는 생각으로서 만들어진 거고, 이 생각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왜 내가 나라고 생각이 실제가 뭔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몸에 대한 거라든가 몸에 대한 집착이나 또는 자기 그 과거에 일어났던 마음, 기억, 이런 자기한테 일어났던 그 마음들이 나라는 개념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결국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내 모습이라는 것은 그런 몸과 마음의 변화가 실제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내용이란 말이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고, 지금 그런 기억이나 이런 걸 드러내고 실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면 내 몸과 마음의 그런 변화다 이거예요. 그 실제로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것이 바로 포장된 내 모습을 버리고 실제 나에 접근하는 거고, 그걸 여러분이 그 불교를 만났으면서 그런 거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참 이생을 마무리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생에 여러분들이 불법을 만난다는 보장도 없고 사람 번 만난다는 보장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생에서 할 수 있는 한 적어도 자기의 실제 모습과 대면하는 정도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